코스피가 2,500 중반에 와서 조금 주춤거리고 있죠. 예, 기대와 약간의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에서 오늘 해결하죠.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섹터 얘기부터 좀 먼저 하고요. 시장이 이제 백신이 나오면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CMO 업체들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제 대규모 투자 얘기도 있었는데, 네, 바이오 가운데 CMO 쪽 전망하고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뭐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또 행사도 있었죠. 예. 송도에서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제 방문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향후 이제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대한 그러한 또 이제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CMO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지금 캐파가 큰 그런 위치를 좀 차지하게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특히나 이제 CMO 이제 기업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역시나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한 이러한 백신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백신을 얼마나 이제 지금 뭐 모더나라든지 뭐 화이자라든지 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백신의 지금 임상 결과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임상 결과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경쟁적으로 뭐 한쪽에서는 뭐 94%, 한쪽에서는 뭐 95% 임상 결과 뭐 이러한 수치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내년에 봤을 때 이제 중요한 점은 과연 이제 얼마나 빠르게 좀 많은 물량의 이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상에 성공하는 이런 백신을 얼마나 빠르게 이제 수입하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한 건데, 빠르게 수입을 해서 충분한 물량을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빠르게 이제 공급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CMO, 즉 이제 위탁 생산 시설이 가장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뭐 당연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같은 이러한 CMO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또 내년에 좀 기대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러한 과거에 이제 오바마 케어로 이제 회귀하는, 즉 이제 바이든 케어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보장성 보험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비용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그 제약사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오리지널 제약보다는 역시나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 그러니까 즉 이제 가성비가 높은 그러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좀 더 시장의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봤을 때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과 이 CMO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중에서도 어쨌든 대형주 대표주인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중심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CMO 기업 내에서는 역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두 축으로 결국에는 같이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뭐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최근에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 상승했던 걸 사실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보면 뭐 CJ 제일제당, 뭐 하이트, 진로, 농심, 뭐 오뚜기 다 그런데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온 게 이제 오리온입니다.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 급등했었고요. 오늘도 뭐 소폭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에 대한 코멘트 좀 해주세요. 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의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수혜주였어요.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였죠. 그러니까 뭐 초기에는 예상을 못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음식료주들의 이제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또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사재기 열풍이 좀 일어났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각국들의 이제 사재기 열풍이 또 일어났고, 앞서 또 오리온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특히나 이제 과자류 같은 경우에 또 식품에 또 대체재로 또 부각이 되면서 많이 또 소비가 많이 또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 음식료 기업들이 2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3분기에도 역시나 이러한 그 호실적이 좀 이어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뭐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또 부담도 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대표적인 또 수혜 업종이자 만일에 이제 백신이 이제 개발이 이제 성공하게 돼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시대로 가게 되면 다시 이제 과거에 그러면 실적으로 평전치 수준으로 회귀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그러한 반짝 실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말해서 향후 이제 역기저 효과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식품주들이 좀 이제 밸류에이션이 다소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일단 4분기까지는 이런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확진자 수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식품주에 대한 이러한 센티멘트는 계속해서 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부담이 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또 향후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이 식품업종, 음식료 업종에 대한 그런 투자 매력도가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하시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도주가 되기에는 조금 여러 그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말씀이고요.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LG화학 노이즈도 있었고 네. 여러 화재와 관련된 리콜도 있어서 부담스러운 국면에 테슬라 효과가 다시 나타납니다. 테슬라가 S&P 500 주가 상승되면서 뭐 덩달아서 2차 전지도 가는데, 2차 전지도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 그렇죠.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는 거죠. 전략 네. 좀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이제 배터리 시장은 뭐 당연히 누가 봐도 이제 성장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섹터이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지금 이제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글로벌 각국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의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린 뉴딜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또 이제 내연기관차를 좀 퇴출시키는 그러한 지금 정책을 계속해서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내 기업을 놓고 봤을 때도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뭐 성장률이 꺾이고 있는 반면에 이제 전기차 쪽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의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지금 뭐 당분간은 계속해서 뭐 가파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전방 산업은 굉장히 좀 우호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각 기업별로 들어가게 되면 또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EV 리콜이라든지 상당히 지금 이러한 품질에 대한 그러한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가 결국에 좀 해소가 될 수 있느냐,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특히나 이제 시장 자체가 또 커지다 보니까 경쟁이 워낙에 지금 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러한 품질에 대한 이슈로 경쟁에서 만약에 도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한 이제 또 경쟁사들이 빠르게 또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 전방 산업의 성장은 분명하지만 각 개별 기업들별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좀 롱텀 관점으로 전기차 섹터는 바라보시되 그중에 각 개별 기업 내부로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존이 국내에 이제 진출하면서 SK하고 손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SK텔레콤 쪽에서 이제 그다음에 11번가 그 자회사를 두고 있는 건데, 코리아 센터라는 기업이 이커머스, 해외 직구 이런 쪽이에요. 뭐 그쪽 채널을 이용한다고 해서 급등을 합니다. 저희가 뭐 개별 종목 글쎄요, 코리아 센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는가 싶고, 그런 어떤 소비, 쇼핑 혹은 이제 아마존 진출 효과 이런 쪽에서 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뭐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 오늘 뭐 지금 주가가 벌써 뭐 상한가를 지금 네. 기록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아마존이 이제 그 국내에 이제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진출한다라는 그러한 지금 내용이죠. 그러니까 SK텔레콤의 이제 11번가의 이제 지분을 이제 취득을 하면서 11번가를 이용을 해서 일단 간접적으로 이제 진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존에서 뭐 해외 직구에 대한 부분을 또 무료 배송을 지금 할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마존이 그러면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느냐, 그러한 점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러면 아마존이 한국 진출을 할 때 어떠한 이제 물류센터를 이제 이용을 할 것이냐로 봤을 때 지금 코리아 센터가 각 거점별로
물류센터를 이제 직접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리아 센터의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아마존이 한국으로 이제 진출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지금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원화 강세로 인해서 또 이제 해외 직구에 대한 그런 소비도 또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뭐 코리안 센터가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첫 번째로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섹터에 좀 얘기했고요.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1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네, 이제 뭐 지금 뭐 코로나 이제 백신 이슈로 인해서 좀 시장이 이제 언택트에서 컨택주로 최근에 이제 네. 넘어가는 그러한 컨셉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차 또 확진자 수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좀 노이즈, 좀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언택트냐, 컨택트냐 뭐 이러한 부분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최근에 보면 이제 숫자를 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이제 4분기 이제 실적으로 시장의 이제 그 시각이 좀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그럼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이 어디냐? 라고 놓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상향되고 있는 업종이 IT, 자동차, 철강, 화학 이러한 경기 민감 섹터들의 지금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분기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 섹터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언택이냐 컨택이냐 답은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코스피는 5포인트 내림세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을 오가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시장공감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